연말정산을 운용한 중도정산입니다. 중도정산은요, 연도중 퇴직자, 연도중에 퇴직하시면 중도정산 하시는 거예요. 중도정산 시기는요, 보수지급이 완료된 달에 하시면 돼요. 2월 말 퇴직이에요. 2월 말 퇴직이지만 2월에 보수지급이 완료되지 않고 3월에 보수지급 완료된다? 그러면 3월에 중도정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월에 퇴직했는데 지금까지도 중도정산 안 하셨어요. 그러면 6월에 중도정산 하세요. 하시면 돼요. 그리고 간혹 이런 분들 있으세요. 기간제 분들 경우 퇴직하고 난 다른 학교에 근무할 거예요 라고 하세요. 그럼 급여 담당자가 이후에 근무하는 곳 있으니까 중도정산 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후에 근무를 해서 연말정산을 하던 안 하던 중도정산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 퇴직 사유가 발생했다? 중도정산 하셔야 합니다. 그럼 중도정산 하기 위해선 대상자 생성을 먼저 하셔야죠. 대상자 생성할 때 해당 월, 그 다음에 정산 구분은 중도정산입니다. 중도정산을 놓고 중도정산할 대상자를 추가해서 생성해 주세요. 생성하신 후 기초자료 생성을 합니다. 기초자료 생성하실 때 이거 전근무지, 현근무지의 자료 초기화 체크하셔서 생성하시게 됩니다. 선택기관의 자료 생성하시면 되고요. 혹시나 개개인별로 한두 명만 하고 싶다? 개인의 대상자 등록으로 해서 기초자료 생성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하실 거. 기초자료 생성해서 중도정산 작업했어요. 하고 있다가 뭐 근무 실적이나 이런 것들 수정했어요. 수정하고 난 후에 다시 기초자료 생성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자료 초기화를 다시 체크하고 기초자료 생성을 하시잖아요. 하시게 되면 우리가 이후에 수기로 입력한 부분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기초자료 생성 후 중도정산 작업 중간에 다시 초기화 기초자료 생성을 할 때는 내가 이후에 작업했던 그 자료들이 제대로 있는지 없으면 다시 입력해줘야 된다는 거 포인트입니다. 기초자료 생성하시면요, 이제 종전 현근무지 자료 등록에서 자료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중도정산은요, 즉 퇴직정산, 중도정산은 굳이 종전 근무지 자료 포함해서 정산할 필요 없으세요. 종전 근무제 자료 합산해서 정산하는 건요, 연말정산 때 하는 겁니다. 연말정산 때는 무조건 해주셔야 돼요. 연말정산 때는 해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퇴직자, 중간에 퇴직하시는 분들은 종전근무지가 있어요. 이분들은 종전근무지 자료까지 땡겨다가 중도정산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래도 나는 굳이 하겠다 하시면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종전근무지 자료가 뜬다 그러면 종전근무지의 근무 시작일, 근무 종료일 확인해서 입력하셔야 되겠죠? 그래야지 정산됩니다. 그리고 비과세 금액. 비과세 금액 보시면요. 아까 앞에서 연말정산이나 중도정산 할 때는 연도별 총 지급 현황에서 비과세 반영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라고 했어요. 만약에 거기서 비과세 반영이 잘못됐다 하면 여기에서 수정 저장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연구활동비는요. 교원연구비,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월 최대 20만 원까지 비과세죠. 출산보육 비과세 6세 미만 자녀의 가족수당입니다. 월 10만 원. 그리고 그 밖의 비과세 급식비, 육아휴직, 복직합산금 등 그 외 항목들을 여기에 비과세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하시고요. 공제금액. 공제금액을 여기서 수정할 수 있어요. 날세에서 반영되지 않은 금액을 여기서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급여에 공제에 등록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등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등록하실 필요는 없어요. 확인하시고요. 세금, 기부금 확인하셔야죠.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종전근무지 것까지 땡겨다가 중도정산 한다면 종전근무지의 소득세 주박 소득세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쪽에서도 퇴직정산을 했어요. 그러면 환수환급한 소득세 주민세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그 금액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해서 작업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
2월에 퇴직하셨어요. 퇴직하시고 우리가 뭐 3월이든 4월이든 그분에 대한 퇴직 정산을 합니다. 중도 정산을. 중도 정산 하실 때 보시면요. 벌써 퇴직 이후에 근무하는 학교의 근무, 급여 실적까지 종전 근무지로 보여요. 그거는 꼭 삭제하고 정산하셔야 합니다. 기타 소득 등록과 기타 공제 등록은요. 급여의 수당 등록과 급여의 공제 등록하셨다면 작업하실 필요 없어요. 근데 거기서 등록 안 했어. 안 한 부분은 여기에 기타 소득 등록과 기타 공제 등록 이용하셔서 작업해 주셔도 됩니다. 정상 공제자로 등록하셔서 이제 보실 건 해당자 등록하셔서 세대주 유무 입력해 주셔야 되고요. 근무기간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상 구분은 중도퇴사입니다. 그러면 형 근무지 시작월, 이분이 3월 1일 처음 계약하셔서 4월 22일까지 근무하셔요. 그러면 근무기간은 3월 1일부터 4월 22일까지입니다. 그리고 기간제 교사분이세요. 1개월에 근무하고 재계약 3월 1일부터 해서 4월 22일 날 퇴직을 하셨어요. 이런 분의 근무 시작월은요. 1월 1일부터 4월 22일까지가 종료가 돼요. 중간에 계약 새로 했다고 3월 1일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근무기간 잘 확인해서 정산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세금 계산하시면요. 원천징수 영수증 출력이 되고요. 이 중도 정산도요. 우리가 홈택스로 제출하게 돼 있어요. 홈택스 제출은 그해 8월부터 그 다음에 1월까지 제출 가능하세요. 그 기간 내에 중도 정산하신 거 제출, 수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한 가지, 홈택스는요. 기록원에서 관리하는 프로그램과 그 홈택스는 기록원에서 관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홈택스 관련 문의사항은요.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 콜센터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록원으로 전화하시면 안 돼요. 이 부분은. 그러면 이렇게 중도정산이 끝나면 뜬금없이 연말정산, 건강보험 연말정산이 나는데 왜냐하면 건강보험 연말정산이나 건강보험 퇴직정산은요. 이 원천징수 영수증 자료를 가져다가 정산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 연말정산은 연말정산이 끝나야 하고요. 건강보험 퇴직정산은 중도정산이 끝나야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그럼 연말정산, 즉 건강보험 연말정산은요. 그해 4월 이전에 퇴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건강보험 연말정산과 건강보험 퇴직정산 두 가지를 다 해주셔야 돼요. 그럼 연말정산의 보수 총액이나 근무월이 제대로 나와 있다면 정산보험료 잘 나옵니다. 그리고 퇴직정산 또한 중도정산 제대로 됐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 퇴직하시는 분들 상실을 넣어달라고 했어요. 그 상실을 제대로 넣었다면 근무월수도 제대로 나와요. 이렇게 해서 원천징수 영수증 가져다가 정산하시면 정산보험료 제대로 떠요. 뜨고 급여작업 한번 하시고요. 한 가지 더 해주실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벌써 중도정산할 때 이 건강보험 퇴직정산금에 대한 정산금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런 경우 여기 기타공제 등록에서 그 공제금액 등록하시고요. 세금 계산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그러면 그 금액까지 정산 반영되겠죠? 그러고 나서 급여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